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12월 2주차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말 연시 경마가 이어질 겁니다. 안정적인 흐름이 보이는 경주마저도 주로 상황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이변이 속출할 수 있는 게 겨울철 경마이기 때문에 항상 저배당에 욕심내지 않고 복병들 위주로 오늘도 좋은 복병들 많이 추천드리고 중배당 위주의 승부를 유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마필들 이제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제주 첫 경주는 자, 3번 글로벌 황제가 가장 많은 인기이고, 이 정도 인기만 하면은 아주 강력한 현장에서도 충마로 팔릴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황제는 지난번에 휘양호 복귀전에서 초반에 선행가는 순발력을 또 보여줬고요. 조교가 이번에는 좀 약해요. 조교가 조금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기록이, 경마에서는 기록이 무의미해요. 기록이 무의미한데 제주는 기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제주 조그만 조랑말들은 기록 1초, 2초를 극복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가 순위 싸움이지 기록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제주는 기록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 유일하게 그 부분 말씀드리고, 또 안쪽에서 글로벌 황제의 전개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글로벌 황제를 필두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글로벌 황제가 초반에 그냥 선행을 가면은 그냥 앞에 가면서 다 후착 찍어먹는 경주로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유일하게 지난번에 앞장을 한번 노려봤던 복병이 하나 있어요. 자, 해인사라는 말인데, 자, 해인사가 이번에는 전현중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외곽에서 저는 한번 던져볼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해인사가 먼저 선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요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이번 경주에 저는 최대 복병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 9번 해인사가 외곽이라서 아예 관심 없이 팔리지만 전현중 기수를 태웠다는 거, 요게 배당의 냄새가 저는 충분히 나는 그런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지금 저는 인기마 위주의 공략을 할 게 아니에요. 첫 경주는. 자, 8번 세계왕자가 인기마이긴 해요. 이건 딱 드러나 있는 액면상의 인기마일 뿐이지 열심히 탄다라는 보장이 없다. 왜? 이미 지난번에 최선을 다했던 걸음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뛴 게 딱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게 최저 배당으로 발리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배당상의 메리트는 전혀 없어 보여서 철저히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 3마리를 인기마의 강축에다가 한번 붙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9번 해인사란 마필, 그리고 또 하나는 5번 타이산이라는 말이에요. 5번 타이산은 주행검사 때 다소 좀 여유가 있었던 모습입니다. 주행검사만 놓고 본다 하면은 여기 나오는 말들 딱히 좋은 말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산도 주행검사가 여유가 많았었고, 조교를 무엇보다 아주 열심히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열심히 하고 나왔는데 그냥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자, 5번 타이산이라는 마필 복병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복병 3마리 말씀드린다 했는데 이것도 있어요. 7번 수운등이라는 마필. 자, 이 수운등은 요거는 딱 지우고 깨끗하게 좀 말씀드리면, 항상 말씀드리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들 팬들이 기억을 못해요. 자, 제주 4세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월 달에는 이 제주 4세마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다음 달이 되면 5세가 되고요. 6등급에서는 4세 이하의 마필들만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5세가 되는 순간 자동 퇴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무조건 열심히 타서 승분을 시켜야 되는 말들이에요. 무조건 열심히 타서. 그러니까 퇴사되기 싫으면은 수운등 같은 말, 여기 4세마 대륙비상도 있잖아요.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열심히 탈 거란 말이죠. 근데 대륙비상 같은 경우는 얘도 4세마이긴 하지만 얘는 조교 강도를 강하게 올리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반면에 수운등 같은 경우는 아주 열심히, 나 무조건 열심히 타서 착순이라도 챙길래 하는 의지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륙비상 같은 경우는 5차 안에 들어오면 승군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돼요. 4차 그래도 5차 그래도 승군할 수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상에 대해서만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 4차 5차도 되는 거니까. 하지만 수운등 같은 말은 무조건 열심히 타서 뭐 이번에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착순 이상으로 올라오려고 열심히 탈 거니까 수운등까지도 4세마 이런 말들 터트릴 수 있는 말들이니까 염두를 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경주는 3번 글로벌 항제를 필두로 공략을 하는데 저는 인기 마필들이 그리 썩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복병 3마리로 붙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행을 기대하는 9번, 능검이 좋았던 5번, 4세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탈 7번, 수운등까지 이렇게 제주 1경주 복병으로만 한번 붙여봅니다. 자, 부산 1경주 갑니다. 부산 1경주도 복병을 한번 가지고 가볍게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1번입니다. 밤토리 밤밤이라는 말들. 지난번 취소가 됐는데 밤토리 밤밤이라는 말이 데뷔전에서 원래 이 말이 능검이 별로예요. 능검이 별로였기 때문에 저는 데뷔전 때 신경을 안 쓴 말이에요. 데뷔전 때 신경을 안 썼는데 데뷔전에서 착순을 들이대면서 타는 걸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착순을 되는데 아주 열심히 타요. 힘을 엄청 많이 쓰면서 말을 타요. 그러면서도 착순에 들이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말이 힘을 좀 안 쓰면서 타면 훨씬 더 걸음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난 경주 때는 얘가 무슨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산통 때문이었어요. 산통 때문에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마필 건강 상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자, 이제 정상적으로 출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산통은 치료가 됐다라는 거니까 밤토리 밤밤이 게다가 1번 게이트면은 야, 이거 뭐 더 편하게 타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밤토리 밤밤을 이번에 W 복병으로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예 1번을 가지고 배당을 한번 노려볼까 싶어요. 자, 인기마 외곽에 7번 글로벌 프린스 있고요. 빅스타 있고요. 4번 미스틱 진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글로벌 프린스가 지난번에 약간 어부지리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번 경주 인기 1위긴 하지만 당시 뭐 같이 뛰었던 램프 요정이라든가 뭐 1번, 7번 이런 말들이 그 경주 때 좀 기복을 보이는 바람에 좀 입상을 했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인기 1, 2 말들이 뭐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글로리 프린스가 입상을 하긴 했지만 무조건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하고 빅스타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면서 뛰었는데 저는 요쪽이 더 인기마 중에서는 메리트가 좀 더 있다라고 봅니다. 7번보다는 8번 빅스타 쪽이 좀 더 인기마 쪽에서는 우선시하고 싶고 그 다음에 7번 글로벌 프린스 그 다음이 재검 때 걸음이 좋았던 거는 얘예요. 얘 디멘션 재검 때 걸음이 좋았던 건 디멘션이기 때문에 미스틱 진보다는 얘는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갔었는데 그 이상으로 더 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틱 진보다는 디멘션이 더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을 가지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8번, 7번, 5번 순으로 그리고 1번이 안 팔리는 말이니까 뭐 이렇게 복시까지 온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3복승으로도 괜찮겠다. 부담 없이 1번 밤토리 밤밤이라는 마필 가지고서 3복승까지 한번 요거는 노려볼 만하겠다. 복병이니까 이렇게 전반부 중배당을 한번 노리면서 제주와 부경 출발해 봅니다. 자, 제주 2경주로 갑니다. 제주 2경주는 자, 여기는 축이 없어요. 축이 없는데 온누리가 박성광의 이태용 조합으로 그냥 인기를 모으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난번에는 정상으로 발주가 되면서 입상에 성공을 하게 됐었고요. 자, 이번 경주 때도 다른 말들이 딱히 별게 없으니까 온누리가 인기바로 팔리는데 얘는 기록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자, 온누리 자체가 지난 경주 최적으로 전개를 했었고 그 이상으로 더 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누리 같은 경우는 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받치기 정도이고 아예
안 볼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아예 안 볼 생각. 저는 지금은 막권에 이 온놀이를 우선은 안 써드릴 거예요. 우선은 안 써드릴 겁니다. 현장에서 볼지 안 볼지는 뭐 차차 현장 상태를 좀 보고 결정을 할 것이고, 왜냐면 그 뛴 내용 자체가 그 이상으로 더 뛸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액면상 인기마로 팔린다는 느낌이 좀 너무 좀 강해요. 그래서 4번 온누리도 이번 경주는 좀 조심스럽다. 자, 저는 이번 경주 복병을 추천드릴 건데, 자,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가라공주라는 말이에요. 가라공주. 자, 이 가라공주는 지난 경주에서 휴양후 복귀전이었는데 지난 경주가 정상적인 전개였어요. 원래 능검이 좋았던 말이거든요. 능검이 좋았던 말인데 그 데뷔전에서는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아예 뒤에서 말을 타면서 의미 없이 탄 거고, 지난 경주 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전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번에는 조교 강도를 더 올렸어요. 조교 강도를 더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요거는 가라공주가 한 번 더 승부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복병인 가라공주를 저는 충분히 이번에 한 번 더 때릴 수 있는 복병으로 한번 좀 노려보고요. 안쪽에서 주행검사 좋았던 말, 능검이 아주 좋았습니다. 강철빛, 요거는 데뷔전부터 좀 볼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2번 우대사는 선행이죠. 지난 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지난번에 아예 견제가 없이 선행을 갔거든요. 견제 여부가 관건이에요. 견제 여부. 우대산에 선행을 견제할 수 있는 말이 있겠느냐. 그나마 용모루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으니까 2번 우대산도 편안하게 선행은 갈 수 있을 것 같고, 외곽에서 약간의 공백은 있지만 10번 파워스타라는 마필. 파워스타는 이번에도 외측에서 출전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워요. 게이트만 좋아진다면 더 세게 보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파워스타가 또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개만 잘 풀리면 얘도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보였으니 파워스타까지도 보겠습니다. 자, 전반부 굳이 뭐 인기마 연연하지 말고요. 저는 계속해서 전반부는 좀 복병을 가지고서 가져가겠습니다. 8번 가라공주라는 마필 가지고 3번, 2번, 10번 철저히 한번 중배당으로 가라공주 놓고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인기 마필이니까 삼복승도 공략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 8번 놓고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부산 이경주 갈게요. 자, 부산 이경주, 여기는 이 부진마 1600 레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좀 인기마를 좀 이제 볼까 하는데 6번 스타일러 지유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스타일러 지유는 빠른 말이 이번 경주 없어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외곽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주. 선행이 가능해지면은 지난번에 이미 외곽을 돌았던 말이거든요. 이 전개가 훨씬 더 편해질 거 아니에요? 이번 경주는. 그래서 9번 스타일러 지유가 센 말 없는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으니 9번 놓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후차권에서도 워낙 보여준 게 없어서 4번 오아시스 룹이랑 5번 보텍스 요런 말들이 그나마 착순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4번 오아시스 룹이나 5번 보텍스 요런 말들을 상대마로 아마 제가 추천드리는 9 놓고 4호가 대길 준대길로 아마 팔리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구미가 약하고 부진마 편성은 뭐 아니면 도일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배당 좋은 대길이, 원래는 기복마 경주가 대길이가 들어와도 배당이 좀 높아요. 4배 5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배당 좋은 대길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예 터져요. 중배당으로. 아예 어정쩡한 말들이 인기마가 오는 게 아니라 아예 터지는. 그러니까 이 복병들이 인기마를 깨고 싶어도 못 깨가지고 대길 들어올 때가 많은 게 부진마 편성이에요. 지들이 깨고 싶어도 대길이를 깨고 싶은 복병들이 열심히 소스 내고 가도 능력이 안 돼서 못 깰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길 아니면 성공했을 때 터지는 건데 아예 터지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어정쩡한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 있어서 이번 경주는 9번 놓고 4번, 5번 요 인기마를 좀 추천드리는 거고, 복병을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6번 플라잉 아이스라는 마필.
자, 이 플라잉 아이스가 지난번 환희뱅크랑 같이 뛰었거든요. 환희뱅크가 지난번에 최적 전개를 하면서 추입에 성공을 했었고요. 이번에 8번 게이트에서 똑같은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면 6번 플라잉 아이스가 얘가 지난 경주 때 조금 이 환희뱅크보다 외곽을 돌았던 말이거든요. 두 마필의 능력차는 딱히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환희뱅크보다는 저는 6번 플라잉 아이스가 오히려 메리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말을 좀 보겠습니다. 9번 스타일러 GU 놓고 4번 5번 그리고 6번을 배낭마로 해서 9번 놓고 여기서는 인기마 우선적으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갈게요. 자, 제주 3경주 축 없이 외곽에 9번 봄나래가 인기마입니다. 자, 이것도 봄나래도 인기마로 팔리긴 하지만 부담 용량이 58.5예요. 자, 공백도 좀 있고 지난 경주 때 봄나래가 선행을 갔거든요. 그 이상으로 더 뛸 거 없는 전개를 했단 말이죠. 부담은 들고 게이트는 외측이고 더 뛸 거 없는 그런 조건에서 봄나래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거니까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왜냐면 안쪽에서 3번 지구가 언제든지 밀고 나오면은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서둘러서 밀지 않았던 것 뿐이지 오히려 지구가 적극적으로 밀고 나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제가 주목하는 말은 이거예요. 1번 신발진이라는 마필. 지난번 깨지긴 했지만 신발진은 이번 경주 한 번 더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얘가 저는 여기서는 선입이다 라고 보는데 발주가 잘 되면 선행도 갈 수 있죠. 근데 신발진은 뭐 꼭 선행을 고집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선입으로 타도 상관없어서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저는 충분히 살려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번 신발진을 가지고 공략을 좀 하고요. 여기에 지구랑 외곽의 봄나래가 비슷한 선행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지구 쪽으로 상대마 1순위를 보고 싶다. 이거는 봄나래의 전개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니까.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는 신천여제가 강조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현진 안장에서 조금 팔리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지난번 강등됐었던 말이잖아요. 자, 부중 그래서 60kg 높은데 강등됐었던 청마여제가 보여준 거는 그나마 청마여제가 저는 좀 더 낫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 레이스는 혼전인데 강수한 기술을 너무 믿지 말자. 1번 놓고 3번으로 9번 그리고 10번을 복병으로 해서 1 놓고 신발진 놓고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부경 3경주. 자, 부경 3경주는 자, 뚜렷한 축은 없이 6번, 10번 이런 말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걔네들이 부진마 편성에서 그나마 좋아요. 그나마 좋습니다. 자, 6번 피스톨 컷입니다. 이 피스톨 컷은 이번 경주가 워낙 부진마 편성이라서 그런지 빠른 말이 없어서 자, 얘도 이번 경주는 선행이고 견제 자체가 없는 선행을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지난 경주 선행을 가서 깨졌던 말이고 그 이상으로 더 뛸 것 같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예 견제 없는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말들이 부진마들 일색이에요. 빠른 말들이 없어요. 연말 되니까 능력 있는 말들은 이미 다 승군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도 이 12월 달 되니까 12월 1월 이럴 때 되면은 내년에 이제 이 뭐 신마들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좋은 말들은 이미 막 승군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부진마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네요. 6번 피스톨 컷. 선행 가서 그대로 꽂을 수 있는 그러한 경주 조건. 여기 외곽에 닥터 에이스가 지난번에 힘을 쓰면서 선행을 갔거든요. 힘쓰는 전개였어요. 얘는 선입으로 전개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선입으로 전개를 할 수도 있어 보이니까 10번 닥터 에이스를 우선 상대방으로 좀 볼 수 있는 경주고 그게 아니라면 외곽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덜 뛴다면은 9번 원더풀 프리치라든가 복병으로 하나 좀 생각을 하는 거는 5번 퀸더 골드까지 여기 뭐 안쪽에 1번 2번이 있긴 한데 얘네들도 저는 뭐 딱히 보여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5번 퀸더 골드나 9번 원더풀 프리치 요런 마필들을 오히려 복병권에 가져가고 싶다. 뭐 안쪽에 있는 말들이 딱히 뭐 별로 무섭지가 않은 그런 경주니까 6 놓고 10번 9번 그리고 5번을 배당마로 10, 9, 5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주 4경주에 오늘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로, 이야, 그야말로 축이 없는 1대1 혼전이네요.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1대1 혼전 속에, 자, 액면상으로는 1번 강원천하가 팔리는 경주입니다. 액면상으로는 강원천하. 자, 왜? 얘가 지난번에 외곽을 돌았던 말이고 이번에 내치기이기 때문에 전개가 편해질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인기 1위로 팔리는 이유입니다. 강원천하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경주 조건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저는 축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축은 아니다. 왜? 여기서는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말이 두 놈이 있어요.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말이 두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두 놈을 저는 그대로 완짱으로 때릴 거예요. 그 두 놈이 중배당 한 방이에요. 그 두 놈이 중배당 한 방. 왜? 정상으로 뛰면은 더 뛸 수 있는 말들이니까. 액면상 게이트가 좋아서 팔리는 편성상의 인기마가 아니라 갖고 있는 능력이 더 발휘가 될 수 있는 말이 두 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 소개합니다. 이번 경주 5번 은하왕자라는 마필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은하왕자. 자, 은하왕자는 지난번 희망찬이라는 말한테도 졌습니다. 제가 이따가 바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희망찬이라는 말은 이번에 입상을 해도 덜 팔리는 게 얘는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게 없어요. 인기마들이 기복을 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들어온 거지. 반면에 은하왕자 같은 경우는 시종 외곽을 돌았단 말이에요. 시종 외곽. 그것도 10번 게이트에서. 근데 이 말이 은하왕자는 선행도 갔었던 말입니다. 즉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은하왕자가 지난번 외곽을 돌았는데 그때 10번 게이트였고 이번에 5번 게이트면은 전개가 지난번보다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당연히 빨라지는 거예요. 전개가 빨라지고 외곽 안 돌고 그러면 당연히 능력상 은하왕자는 더 뛴단 말이죠. 자, 요거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은하왕자라는 마필을 이번에는 노린다. 은하왕자. 자, 10번 은하왕자예요. 같이 뛰었던 3번이 2번이 입상한 노란모자가 입상한 거고 우리는 외곽돈 요 10번을 보시면 돼요. 은하왕자는 느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외곽이니까 은하왕자가 외곽에서 좀 전개가 늦은 거예요. 정상으로 타면은 이 말은 앞에 붙일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서 여유있게 따라가고 있는 말이죠. 입상을 했던 말은 얘 2번 노란모자 얘가 입상을 했어요. 이 안덕수 기수가 이번에 5번 게이트면 이렇게 외곽을 돌지 않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더 전개를 빠르게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외곽만 뱅뱅 돌다가 3선 외곽 뱅뱅 돌다가 그리고 직선에서 뒤늦게 좁히면서 착순만 왔던 거예요. 입상했던 말은 요거 2번이고요. 박재희. 자, 외곽에서 외곽만 뱅뱅 돌다가 거의 뭐 차차 없는 걸음이에요. 얘는. 근데 이 말이 똑같이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은하왕자가 순발력을 보일 거라는 거죠. 입상했을 때 9월 20일 날도 선행을 갔었고 입상을 못했지만 10월 24일도 빠르게 선두권 나섰던 그런 순발력이 있는 말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은하왕자는 이번에는 전개가 빨라질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은하왕자를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 볼 만하다. 여기에 주력으로 때리는 말은 하나 더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하나 더 마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1번 강원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1번 강원천하가 되는 거고 여기에 복병마 하나까지. 자, 5번 넣고 요 주력 한 방의 힘, 중배당 한 방의 힘을 이번 제주 4경주에서 오늘 첫 승부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요 레이스 한번 기대해 주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부경 4경주로 갑니다. 자, 부경 4경주. 자, 오늘은 부경에서 좀 일찌감치 메인 승부를 들어가 볼까 해요.
승부경주를 오늘 후반에 부경에서도 가져가긴 하는데, 자, 이번 경주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오늘 부경에서는 그래도 제가 가장 기대하는 말이 있어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고 들어가요. 자, 인기마가 3번 플라잉 챔피언이 있네요. 플라잉 챔피언이 지난 경주 때 제가 파워타임 가지고서 승부 때려가지고 먹었던 거잖아요. 다시 뛰면은 파워타임이 플라잉 챔피언을 무조건 이길 거니까 라는 설명드리면서 추천드려가지고 먹었던 경주였고, 여기에 이제 5번 앙코르, 역시나 얘도 지난번 입상을 했었는데 선입으로 전개를 했고, 만약에 앙코르가 선행을 간다면 더 좋은데, 자, 지난 경주 다 입상을 하면서 액면상 인기마로 팔리는 두 마리예요. 자, 액면상 팔리는 두 마리가 있을 뿐이지, 자, 능력으로 무조건 더 세다라고 보는 경주는 아닌데, 제가 이번에 여기서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러한 만만한 편성 속에 7번 썬라이트가 이제 때릴 타이밍을 만난 겁니다. 자, 지난번에 서승훈 기수가 타고서 깨졌었던 말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타고 깨진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상대적으로 좀 덜덜하게 팔려요. 근데 저는 이 썬라이트가 제가 지난번 맞춘 경주거든요. 맞춰 먹은 경주예요. 당시에 이제 닥터 컬린 축으로 해서 미라주 막건을 중배당으로 적중을 드렸던 저로서는 썬라이트라는 마필이 지난 경주 때 이빠이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난번에 정말로 가는 경주였다면 바로 선입으로 붙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빠이 가는 경주였다면. 하지만 원게이트를 잡고 추입으로 말을 타더라고요. 중반에 방해도 있었어요. 이따 영상 보여드릴게요. 방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썬라이트는 지난번에 원게이트의 승훈이니까 그냥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액면상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자, 요거 4회 전적대로 좀 보여드리면 어떤 액면이었냐? 요런 액면이었단 말이에요. 자, 입상하고 게이트 좋아지면서 1번 게이트의 승훈이 승군전 감량. 액면상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액면상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경주. 자, 그리고 지난 경주 팔렸던 이유는 원게이트니까 전개도 빠르게 최적으로 가겠지. 웬걸 요렇게 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거 제가 지난번 맞춰드렸던 경주거든요. 딱 원게이트의 냄새가 딱 났던 경주예요, 이거는. 자, 1번 하얀 모자. 이 말이 발주하고서 바로 앞에서 뛸 거라고 대부분 생각했지만 서승훈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뭐가 그렇게 자신 있는지 여유를 보이면서 말을 타요. 점점 말은 뒤로 가고. 이게 뒤에서 추입으로 탈 말이 아니에요. 1번 게이트에서 팔렸던 이유는 요거 딱 출발하면은 플랫스탑처럼 바로 앞에 붙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많은 경마 팬들이 샀지만 대부분 속았던 경주라는 거죠. 자, 1번 요 초반에 출발할 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못 붙을 말이 아니에요. 서승훈 기수가. 서승훈 기수 이렇게 말 타는 기수 아니잖아요. 승부 걸리고 그냥 바로 밀어버리는 기수예요. 밀어서 앞에 자리 잡는 기수인데 요거를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서로 양보하면서 말을 탔던 겁니다. 요렇게 추입으로 말을 타면서 승부기가 전혀 없이 말을 탄 겁니다. 그리고 4코너 때는 방해까지도 있었단 말이죠. 방해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뒤늦게 올라오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가는 추진도 아니에요. 서승훈 기수 가는 추진도 아니에요. 적당히 탐색하면서 딱 주문 대로 살살 타. 딱 요거 같아요. 주문 대로. 지난 경주의 모습은 딱 제가 타는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살살 타 경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살살 타. 전혀 서승훈 기수답지 않은 말머리를 보여줬고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서승훈 기수의 말머리는 무조건 아니었어요. 저는 딱 원게이트에 지난번 냄새가 좀 났던 그런 경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썬라이트는 제가 지난번 맞춰 먹었고요. 지난 경주는 살살 탔고 이번 경주가 이제 두 번 탐색은 없다. 7번이 이제 때릴 타이밍을 만난 경주니까 여기서 오늘 메인을 들어갑니다. 오늘 중반부지만
오늘 부경에서는 제가 그래도 제일 노리고 싶은 말이에요. 제일 노리고 싶은 말이니까 썬라이트 똑같이 지난번처럼 어정쩡하게 말 타지 않을 겁니다. 왜? 지난번에 이미 살살 탔으니까 이번에는 열심히 타는 거예요. 두 번 장난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열심히 타는 말 썬라이트 가지고 액면상 입상했다는 이유로 팔리는 말들 깨면서 중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 볼 겁니다. 터질 가능성 꽤 있는 경주예요. 이게 터질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냥 뭐 7번에 붙여서 3호 막건으로 끝나는 그런 경주가 아닐 겁니다.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7번 넣고 오늘 적극적으로 배당을 한번 노리고 갈게요.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5번 영웅본색이 자 근소한 인기 1인데 자 영웅본색이란 마필이 부담이 늘긴 했지만 여기서도 선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담이 좀 늘긴 했습니다. 근데 박성광 기수는 뭐 눈치 보지 않고 시작부터 채찍을 대는 그런 기수니까 영웅본색이 부담이 늘어도 선행을 갈 것 같고 지난번 5마 신차 우승을 거뒀는데 그 정도 경주력이면은 이번에 한 번 더 선행 가면서 상승세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착을 좀 잘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여지고요. 후착권도 우선 인기마로 잡혀있는 10번 명품최고랑 4번 아라리오 두 마리를 인기권에서는 볼 겁니다. 뭐 미스플랜도 팔리긴 하지만 이거는 김홍권이라는 이유로 제검은 좋았어요. 제검은 좋았는데 김홍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더 팔리는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거는 영웅본색이 선행마로 보기 때문에 얘도 좀 선행을 가야 되는데 주행성이 겹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스플레이는 팔려도 요거는 못 보겠고 명품 최고 같은 경우는 지난번 원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왔지만 전개로 봤을 때는 가능하고 더불어서 4번 아라리오 같은 경우도 전개로 봤을 때는 지난번 입상했던 말들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지난번 최적 전개를 했었던 말들이니까 하나의 복병을 좀 하나 보고 싶어요. 오늘 제가 계속 전반부부터 안덕수 기수가 보이고 있는데 요거 3번 전개 속도도 요 주의해야 되는 말입니다. 전개 속도. 얘가 보면은 지난 경주 때 내측 기댐이 좀 심했어요. 내측 기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상마하고 대등한 걸음을 좀 보이더라고요. 즉 이 말이 이번에 최적 전개 가능하죠. 안쪽이니까 또는 기대는 거, 요 기대는 것만 없어도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전개 속도가 이번에 뭐 조교 강도를 좀 낮춰가지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교 강도가 좀 약했던 거는 아쉽지만 안 팔리는 말이니까 아예 안 팔리는 말이니까 요거는 안 볼 이유가 없어요. 안 팔리는 말인데 자 지난번에 가능성도 있었고 자 편성 강하지 않고 터지는 말로 전개 속도 하나 정도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5번 영웅본색 얘가 선행을 갈 거다. 그래서 외곽의 9번 미스플레는 똑같은 주행 습성이니까 좀 덜 보고 10번 명품 최고 4번 아라리오 그리고 3번 전개 속도를 터트릴 수 있는 복병마로 하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부산 5경주예요. 부산 5경주. 자 부산 5경주는 인기마가 좀 세게 하나 팔리네요. 외곽에 12번 판타스틱 볼트라는 마필. 판타스틱 볼트. 자 이 말은 지난 경주 때 배당판에서 이미 덜덜하게 팔렸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부기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면서 3선 외곽을 탔었던 말이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 그냥 선입으로만 자리를 잡아도 판타스틱 볼트가 뭐 어렵지 않게 전개할 것 같아요. 그나마 빠른 말들이 1번, 4번 정도가 그나마 순발력이 좀 있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타스틱 볼트가 그렇게 뭐 불편하게 외곽이라 해서 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입으로 전개해도 충분히 경주력 자체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말이니까 판타스틱 볼트를 충막감으로 좀 볼 거고요. 자 여기 이제 후착을 요 팔리는 말들 안에서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두 마리만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복병은 현장에서 제가 지금 초이스할 생각이고 딱 두 마리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신천 프리덤 또 하나는 6번 홀리데이킹 요 두 마리예요. 신천 프리덤은 지난번 선행을 갔단 말이죠. 이번에도 원게이트니까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못 가면 조금 덜 뜰 수도 있어요. 우선은 원게이트 신천 프리덤이 최저 배당인데 안 볼 수가 없는 말이고요. 안 볼 수가 없겠고 6번 홀리데이 킹 같은 경우가 원래 모래 반응이 좀 있는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지난 경주 모래 맞으면서 올라올 수 있겠나 싶었는데 직선주로 들어오면서 모래를 피하니까 추입이 살아나더라고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홀리데이 퀸이 언제 모래를 피해서 말을 외곽으로 빼느냐 그 타이밍 같아요. 그게 가능하면 홀리데이 퀸이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모래 맞고서 빠지는 거고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갈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6번 요 정도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서 12번 판타스틱 볼트를 가지고 1번, 6번 그리고 하나는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하나는 오픈을 할까 싶습니다. 1번, 6번 요 두 마리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제주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 아주 혼전이네요. 자, 이 혼전 속에 오늘 노려볼 만한 마필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주의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당 자체가 뚜렷한 인기마가 없어서 대길 배당도 좀 높게 형성될 것 같은데 자, 얘네 둘이가 인기마죠? 얘네 둘이가 인기마인데 자, 이번 경주 6번 도령로 요럼 놓고 오늘 승부합니다. 도령로. 자, 도령로라는 말은 능력이 좋은 말이라서 나올 때마다 인기마예요. 나올 때마다 인기마.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입상에 실패를 했어요. 자, 도령로가 자, 요거는 연속 입상을 하다가 자, 이때 선행도 못 가. 부담도 늘어나. 그러면서 전개가 늦어지고 실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경주였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경주였다라고 봐요. 의미가 없는 경주였다라고 보고 요때가 이제 정상으로 선입에 붙이면서 정상으로 탔던 경주예요. 정상으로. 요때 정상으로 탔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으로 탔을 때. 요 도령로가 자, 외곽 7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붙습니다. 요 갈색 모자예요. 자, 이게 중반에 보면은 도령로가 이렇게 뛰다가 선두권에 쓱 붙어요. 이렇게 선두권에 붙어야지 그 전 경주는 이렇게 안 붙었어요. 선두권에 이렇게 붙어야지 정상으로 가려고 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탈 거예요. 근데 지난 경주는 이렇게 타고 마지막에 3선 외곽 정결하다 보니까 아쉽게 마지막에 3착을 했었던 그런 경주란 말이죠. 도령로가. 요렇게만 타주면 돼요. 이번에 요렇게만 타주면 적극적으로 선이 붙여서 타주면 저는 이번에는 된다라고 봐요. 이번에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령로를 가지고 승부를 들어갑니다. 도령로를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명성만리란 말은 박성광 기수와 이태용 조합으로 출전을 하고 있고 블랙강자는 전현준 기수를 태우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12조에서는 명성만리가 1순위겠죠? 박성광 기수가 기승하니까. 근데 이거는 블랙강자로 때릴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양동작전이 가능하고 명성만리가 아무래도 더 인기를 좀 모으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주 혼전답게 그냥 쉽게 끝나는 경주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번을 축으로 오늘 메인 승부를 들어가는데 12조가 변수가 될 겁니다. 12조가 변수가 될 거고 자, 그 변수는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 결과로 보시면 돼요. 변수는 무조건 12조예요. 12조가 배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봅니다. 자, 도령로를 축으로 놓고 12조 마필이 12조 마필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면서 12조는 이번에 변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터지는 막권까지 제대로 한번 노려가려고 해요. 철저히 요 레이스 중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니까 과연 12조가 어떤 승부를 펼쳐가는지 현장에서도 제가 요거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제주 6경주 이거를 딱 한번 노려야 될 찬스다 보여집니다.
메인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부산 육경주는 5번 20년 지기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는 경주이고, 저 역시도 이 구미상 지난번에 걸음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승분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편성이 워낙 만만하니까. 자, 20년 지기는 아마 이번 경주도 선행을 갈 것 같습니다. 자, 5번을 축으로 상대만 압축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5등급 경주지만 거의 뭐 6등급 같은 그런 느낌의 경주란 말이죠. 워낙 보여준 것들이 허접해요. 그래서 7번 서부 댄싱이 재검 자체가 좋습니다. 재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전에는 선행마가 겹칠 때 올라오면서 입상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늑발을 하고서 재휴양을 했는데, 서브댄싱이 전개상으로는 20년지기가 선행 가서 앞선을 싹 정리했을 때 후차권에서는 그래도 서브댄싱이 가장 1순위로 낫다라는 판단이고, 그 다음이 이제 2번 그레이트 톱이에요. 그레이트 톱. 그레이트 톱도 선행을 간다라면 좋지만 20년지가 있어서 선입을 아마 타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거리가 이번에는 좀 줄어든 경주이기 때문에 7번이나 2번 이런 말들이 도전해 갈 수 있겠고, 그나마 복병이라면 1번 석세스 골드 정도로 해서 이 경주는 강축에 붙여가는 게임으로 봅니다. 5번 20년 지기의 상대마 1순위 서부댄싱, 2번 1번 이렇게 정도로 보고 있는 경주. 자, 축에 붙여가는 경주는 그냥 쉽게 풀어가고요. 자, 제주 7경주. 자, 오늘 제주에서 승부로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태극성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는데 저는 축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태극성이라는 말이 추임마였었잖아요. 추임마였다가 직전에 앞장 빨리 붙이면서 우승을 했고, 지난 경주도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붙였어요. 자, 그리고 이번 경주 부담이 58kg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과연 태극성이 이번에도 선두권에는 붙여갈 것 같긴 한데, 게이트가 좋으니까 58 달고 무식하게 밀고 나왔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태극성을 게이트 조건도 워낙 좋으니까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축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요거는 빠지면 태극성이 이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주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요 레이스는 2번 황룡강 놓고 승부를 들어갈까 합니다. 황룡강이 저는 이번 경주 선행이다라고 봐요. 요거 밀면 얘가 선행 가는 경주거든요. 지난 경주는 그냥 서두르지 않고 말을 탔어요. 서두르지 않고 말을 타다 보니까 마지막에 고출력한테 잡히는 그런 걸음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출력도 이번에 부담이 올라갔어요. 태극성도 높아졌고, 자, 황룡강만이 조건 자체가 부담 증가 없이 댕받았을 때 자기 걸음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황룡강이다. 태극성도 있지만 황룡강을 놓고 때려야 되는 거고, 태극성이 온다라고 하면은 다행, 아니면 터지는 경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2번 황룡강을 놓고 때릴 거예요. 황룡강을 놓고 승부레이스로 들어가면서 1번 태극성이 오느냐, 아니면 얘가 부러졌을 때 터지는 막건으로 가느냐. 왜냐면 얘 놓고 1 놓고 이거 줄줄이 저배당으로 팔리는 경주거든요. 4-5구멍은 1 놓고 10배 이하로 팔리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1번 놓고서는 저는 공략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배당도 없어요. 1번 놓고서는 2번 놓고 사는 겁니다. 2번 놓고 살 거고, 배당을 노려도 2번에 붙여서 중배당을 노릴 그런 경주니까 저는 태극성이 지난번 이상으로 더 뛸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놓고 오늘 제주의 마지막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그리고 부산 7경주로 합니다. 자, 혼전입니다. 믿을만 없이 팔리는 경주 속에 12번 아츠아트라는 말이 참 궁금합니다. 과연 이 말이 어떻게 뜰까? 왜냐면 능검이 참 좋아요. 능검이 좋습니다. 다만
게이트가 외곽이기 때문에 전개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한 거죠. 능검이 아주 좋아요, 이 말이. 능검이 아주 좋습니다. 자, 안쪽에 보면은 2번 플라잉 나누는 휴양 전에 잘 뛰던 말이에요. 휴양 전에 잘 뛰던 말, 액면이 좋습니다. 휴양 전에 잘 뛰던 말이고, 3번 은하수도 지난번 제가 닉스고원 놓고 추천드리면서 먹었던 경주인데, 그 당시 은하수도 이 걸음 주행 검사가 좋아서 은하수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은하수는 은근히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모래 맞으니까 조금 덜 뛰려는 그런 모습은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 망사 눈가면을 씌우긴 했어요. 지난번에도 망사 눈가면을 쓰고 말을 탔던 거예요. 가면을 쓰고 말을 타긴 했는데도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요 모래 반응이 변수입니다. 모래에 대한 반응이 있다면 은하수가 걸음은 있어도 또 늦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인기 마필들이 내측에 포진되고 있지만 액면상 인기마인 것이고, 능력은 아처하트가 주행검사 걸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외곽이지만 능검만 봤을 때는 진짜 이게 거리 손해를 얼마만큼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거리 손해만 최대한 안 보게끔 자리를 잡는다면은 저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을 아처를 아예 놓고 능력 2번 플라잉 나누, 모래에 대한 부분 3번, 그 다음 은하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 하면은 저는 9번 요거 하늘신화 정도까지. 하늘신화가 지난번에 앞이 죽으면서 올라오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따라가다가 이제 한 발 쓰겠죠. 근데 지난번처럼 아예 깡바닥에서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워낙 외곽이었으니까 깡바닥에 탄 거지, 그보다는 조금 더 서둘러서 말을 탈 수 있는 실력이기도 하니까. 이 경주 상당히 혼전이거든요. 자, 12 아처하트 가지고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제주 마지막입니다. 제주 마지막은 2번 새벽 울림이 팔리는데, 야, 요거는 저는 얘가 딱 보이던데. 3번 광명진원 승부 경주로 잡지는 않았지만 전개로 봤을 때는 얘가 충분히 되는 말이에요. 다만 하나의 단서는 있습니다. 이 말이 아마 선행을 가긴 할 건데 내측 기댐이 좀 심해요. 자, 이 내측 기대는 것만 좀 잡아진다면 광명진월이 저는 댕받고 그냥 꽂아볼 수 있는 그런 경주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을 했을 때도 내측 기댐이 아주 좀 심했었습니다. 이번에는 1400이기 때문에 발주하면은 바로 코너니까 광명진원이 바로 선행을 갈 거예요. 캐논항우가 따라 붙겠지만 1400에서는 초반에 바로 광명진원이 선행을 갈 거고, 지난번에 거의 도주하듯이 중반에 말을 지금까지 타왔단 말이죠. 그래서 캐논항우가 압박하거나 견제하지 못하는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광명진원이 선행 가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고, 캐논항우는 선행을 못 가는 경주라서 저는 이번에는 캐논항우는 덜 본다. 지난번에 선행을 갔지만 이번에는 캐논항우가 선행 가는 경주가 아니다. 자, 광명진원 놓고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내측 기댐을 얼마나 잡느냐, 그 게임 같아요. 광명진원이 버티면서 새벽 울림이 올라오느냐, 드림히트가 올라오느냐, 일대명성이 올라오느냐, 그 게임인 것 같습니다. 배당상의 메리트는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기대는 것만 관건일 것 같아요. 3번이 선행을 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3 놓고 2, 7, 6 이렇게 설명드리죠. 광명진원 메리트 있는 말 같아요. 승부로 잡진 않았지만 해볼만 하지 않을까. 복병이고 재밌다 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부산 8경주 가겠습니다. 오늘 부경은 후반 8, 9경주를 다 승부로 잡았거든요. 승부경주로. 자, 안쪽에 빅조스가 인기마입니다. 딱 보니까 얘가 빠른 말이 없어서 여기선 선행이에요. 근데 빅조스라는 말이 지난 경주는 현저히 끝걸음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 같아요. 이 페이스 조절이 잘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레이스가 빨라지고 오버페이스가 되면 쉽게 무너지는 말이고, 최대한 느리게 힘한 배를 하면서 간다 하면은 가능한 말이고. 근데 과연 빅조스가 선행 찬스를 맞아서 레이스를 이끄는데
야, 빅조스 너 인기 1위가 선행마도 아닌 것이 앞장을 나서 오랜만에 선행마 없는 경주 만났다고 선행을 나서 그러면 다른 애들이 그냥 쉽게 보고 보내주는 경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빅조스를 인기 1위 선행마이기 때문에 다들 빅조스를 쳐다보고 견지하면서 말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빅조스의 요 페이스 조절 능력, 요게 관건일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인기마인 블레이징맨. 야, 얘는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말인데 지난번에 모래를 맞아도 입상을 하긴 했어요. 앞에 있는 말들이 덜덜하게 뛰더니 블레이징맨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 경주력을 이번에도 똑같이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언제든지 기복을 보일 수 있거든요. 모래 맞는 말들은. 빅조스도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말이고 블레이징맨도 언제 모래를 맞고 기복을 보일지 모른단 말이죠. 블레이징맨도 이번 경주 모래 맞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또 한 번의 외곽이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놓고 때려서 먹었던 저는 파워타임이 이번에 또 한 번 낼 것 같아요. 파워타임이 지난번 놓고 때릴 때는 전개가 편해지면 전개가 안쪽에서 편안하게 타면은 무조건 더 뛸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축 놓고 때려가지고 제가 승부로 먹었던 말이거든요. 이번에는 파워타임이 승군전이라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레이스도 빅조스가 이끄는 레이스면 빠르지 않단 말이죠. 파워타임이 가벼운 부담 용량 속에 요 레이스를 편안하게 저는 따라갈 것 같아요. 레이스가 빨라지건 얘네가 모래를 맞고 잘 뛰든 못 뛰건 안정적으로 파워타임의 능력이 저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복병으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난 경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저는 놓고 들어갈 겁니다. 파워타임 놓고 승부 레이스 중배당으로. 왜?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워타임 놓고 철저히 중배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주 갈게요. 자, 마지막 9경주도 승부 레이스로 마지막 끝판 승부인데, 자, 여기는 그레이트보이가 인기마예요. 그레이트보이가 지난번 선입으로 전개를 했었고 이번에는 부담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선행은 소리태풍이 선행을 가는 경주고 그레이트보이는 아마 선입으로 딱 전개를 펼쳐가는 그런 경주일 거예요. 근데 요 레이스에서 저는 마지막 복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거든요. 얘가 안 팔려요. 얘 9번 당대스타. 얘가 안 팔립니다. 당대스타. 요거 지난번에 입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얘가 최근에 조교빨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경주 입상을 했지만 그 전 경주 직전에는 그때 조교빨로 바람이 불었었던 말입니다. 바람이. 그리고 지난 경주에 입상을 했어요. 근데 이 당대스타라는 말도 항상 모래가 변수였던 말이에요.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전개가 늦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아직도 당대스타가 모래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번 경주 보니까 자, 소리태풍은 어차피 선행마예요. 죽으나 사나 여기서는 선행마입니다. 그레이트보이가 소리태풍 뒤로 쑥 들어가는 전개. 어떤 전개냐면은 자, 소리태풍이 선행을 딱 갑니다. 출발해서 선행을 딱 가요. 4코너까지 선행을 오는데 그레이트보이가 딱 요 뒤로 뛰는 경주. 안쪽에서 꽃자리 잡고 뛰는 경주고 당대스타가 저는 요 외곽으로 딱 쓰는 경주 같아요.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경주예요. 당대스타는. 요거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당대스타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야, 당대스타 요거 지난번 7번 게이트에서 말을 탔는데 초반이 느리지 않습니다. 요 7번 갈색 모자예요. 보세요. 자, 요 갈색이 빨간 옷, 갈색이 당대스타예요. 요 초반에 보세요. 이게 느린 말이 아니에요. 느린 말이 아닌데 서두르지 않고 참고 따라가니까 점차 뒤로 쭉쭉쭉쭉 빠지면서 모래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타려고 밀면은 충분히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이제 모래 맞으면서 말이 뒤로 좀 줄줄줄 새잖아요. 원래 모래 맞고 뒤로 줄줄 새는 말들은 거의 입상 못해요. 왜? 뒤에서 참았다가 감으면서 올라오면은 되지만 앞에 있다가 뒤로 줄줄줄 새는 말은 입상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근데 당대스타가 최근에 조교빨이 굉장히 좋더니만 요렇게 뒤로 새도
직선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당대스타가. 자, 이렇게 올라오는 뚝심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소리태풍이 5번 소리태풍이 아마 이번에도 이게 딱 나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당대스타가 바로 선입으로 딱 붙이는 그런 전개를 4코너까지만 이어갈 수 있다면, 왜 이번 경주가 그렇게 빠른 말이 없으니까. 소리태풍 선행에 그레이트보이가 선임만데 그레이트보이도 57.5면은 굳이 소리태풍 막 일부러 죽여가면서 말을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힘한 배 하면서 타면은 직선에서 그냥 올라올 거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니까 그레이트보이가 오히려 내츠 꽃자리를 잡고 들어가고 당대스타가 이번에는 저는 선입으로 딱 붙이는 그런 전개를 기대해본다. 전개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경주. 그래서 마지막 복병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복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주는 그레이트보이가 있긴 해도 저는 요 당대스타가 지난 경주에서 모래를 맞고도 입상을 했는데 모래를 피하면 요거 그대로 터트릴 수 있는 말이에요. 모래를 피하면 터트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모래를 피하면 전개도 빨라지고 터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시로 입상을 했는데 그 조시가 이번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모래만 피한다면 마지막 또 한 번에 사고 칠 수 있는 복병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경주 비인기 복병 추구를 해서 마무리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마지막 승부처까지 말씀드렸고, 자, 제가 추천드렸던 복병들, 중배당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잘 통한다면 또 중배당과 함께 다적중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루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서 눈 크게 뜨고 복병들 잘 찾아보겠고요. 자, 토요 예상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